문제성 피부라 함은 단순히 여드름이 문제가 아니고 예민, 홍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노화도 역시 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성 피부예요. 이런 피부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피부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소가 왜 중요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피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요즘에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대기질 중에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떠다녀요. 떠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떠다니면 우리의 피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떠다니게 되면은 지구를 이렇게 구름처럼 막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대기 물질이 지구를 감싸고 있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대기 중에 그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피부에도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의 습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또 있죠? 먼지가 있죠. 이게 뭐예요? 노폐물이죠. 그럼 높은 온도에서 습도와 먼지들이 다 엉겨붙게 되는 거예요. 엉겨붙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드름이나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에 고객들 피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성을 동반한 예민 피부가 정말 많이 이제 고객들의 그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예민을 동반한 여드름, 예민을 동반한 건성 피부, 예민함을 동반한 색소 피부, 또 예민함을 동반한 뭐가 있죠? 노화 피부. 이런 피부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UVA가 들어와도 오존층이라는 녀석이, 여기 오존층 보이시죠? 오존층이라는 녀석이 걔네들을 한번 방패로 걸러줬어요. 근데 오존층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걸러질 수 있는 UVA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도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UVA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UVA가 광노화를 진행시킨다고 했어요. UVA로부터 올 수 있는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여러 가지 피부의 탄력을 일으킬 수 있는 피층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파장이 UVA예요. UVA를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부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에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UVA가 지구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광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항상 강조를 드렸죠. 최고의 안티에이징은 뭐다? 선크림이다. 그쵸? 자, 이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한 맥락도 역시 지구의 환경 오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문제성 피부가 발현된다. 현재도 그렇다시피 피부 관리실에 오시는 고객들의 옛날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첫 번째는 뭐였냐? 건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관리를 뭘로 많이 했죠? 수분 관리로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건조하지만 예민을 동반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민한 여드름 피부는 여드름을 고치기 위해서 예민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실에서 기본 관리는 앞으로는 지금부터 예민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 가지 예민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줄렌이나 알로에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예민 라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썼을 때 100% 다 예민이 진정된다? 사실 아니죠. 옥산 토닝에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산소는 피부에 산소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피부는 사실 없어요. 우리 몸에 산소가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원장님들이 기본 관리를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공기가 좋다는 강원도의 설악산에서 그 산소와 차 안에 있을 때 산소를 지금 비교한 그 표예요. 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 굉장히 답답하다 느껴요. 근데 거기에 산소가 몇 프로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18%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설악산에서의 산소 포화도는 21.6%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과 차 안에선 10%고 설악산까지 갔는데 21%예요. 단지 3% 차이밖에 안 돼요. 3%.
그 산소가 3%가 더 있는데 우리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산소가 적은 양이라도 피부나 몸에 조금만 더 들어와도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그 만족도나 그 상쾌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산소가 부족하면서 피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산소가 우선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민하거나 악건성 피부가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혐기성 박테리아가 활성화된다. 이 얘기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드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노화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활성산소가 베이스가 되겠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소를 채워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산소가 왜 피부에서 중요하고 왜 산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산소와 피부의 상관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람은 24시간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64만 8,000ml래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 우리가 주유소에 가잖아요. 주유소에 가면 가끔 기름 탱크를 봐요. 이따만한 기름 탱크 보죠. 그게 바로 한 64만 8,000ml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인체가 필요한 양이 굉장히 산소의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산소는 생명체 질량의 50에서 65%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있죠. 근데 그것들에 녹아있는 그 산소의 총량이 전체 무게의 50에서 65% 정도 된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또다시 과학적인 사실을 한번 보게 되면 산소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지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기관이 어디죠? 폐라고 썼는데 이제 기관지가 되겠죠. 기관지나 피부. 피부가 호흡을 하죠. 우리가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처럼 피부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꼭 흡수가 되려면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세포들이. 그리고 기관지가 숨을 쉬어줘야지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긴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예요. 거기에 이제 아토피 피부를 치료하는 센터가 정말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아 아토피 센터가 아니에요. 소아 천식 아토피 센터예요. 자, 왜 여기에 아토피를 치료하러 갔는데 왜 천식이 붙어 있을까요? 호흡을 하는 곳은 기관지뿐만 아니라 피부도 같다고 보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토피인 친구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그 고객들 보시면은 기관지염 알레르기나 아니면 뭐 이런 천식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염이 정말 많아요. 천식과 아토피, 즉 호흡을 하고 있는 기관을 동시에 같이 본다라는 게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만 피부에 들어올 수 있다,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예민한 피부들은 피부의 두께가 건강한 피부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예민 피부는 피부의 두께가 건강한 피부보다 얇아요. 자, 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민한 피부들은 세포의 수가 어떨까요? 적어요. 그러면 적은 양의 세포가 숨을 쉬는 것과 많은 양의 세포가 숨을 쉬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산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피부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오는 양이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 피부에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항상성이 뭐냐면 100을 넘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110도 아니고 95도 아니에요. 100을 딱 맞추고 싶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가 한 7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100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30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몸속에 수분을 이용해서 산소를 가져와요.
로 화학으로 얘기하면 H2O예요. H2O인데 이 H2O를 어떻게 하냐? 가수분해 시켜요. 그래서 물을 수소랑 산소로 나누는 거예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산소와 수소로 바뀝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부족한 30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을 사용을 했죠?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탈수 현상이 진행됩니다. 악건성을 더 유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만 채워주면 이 사이클이 깨지는 거예요. 산소를 넣어주면은 이 사이클이 깨져요. 자, 산소를 넣어주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몸속의 물도 분해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피부에 탈수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악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를 조금 더 산소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산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이 고리를 끊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예민 피부나 악건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PPT로 이제 제가 패드를 이용해서 좀 신문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오늘 화장은 망했네요. 턱을 잡고 쭉 당겨서 올려주세요. 자, 반짝반짝하죠?